안녕하세요. 오늘 그 강의를 맡게 된 그린하리언대 전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 선후배님들을 모시고 우리 몸에다가 하는 이제 그 전통 소금을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를 이제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통 강의가 다 이렇게 시작하길래 저도 일단 적어오긴 했는데 사실 저는 뭐 아직 임상학 경력도 많지 않고 해서 사실 이런 자리에 서는 게 좀 아직 어리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뜸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를 많은 유명한 의사분들과 공유하는 게 조금 뭔가 필요하게 된 어떤 여러 가지 최근의 계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 한의원에서 이제 슬로건처럼 내걸고 있는 배에 하는 이제 속풀이뜸, 등에 하는 장뜸이라는 이제 이름인데요. 이제 이게 배에 하는 속풀이뜸, 이게 등에 하는 장뜸인데 이게 작년 이맘때 무렵 저희가 이제 아주 초기의 모습들이거든요. 지금은 또 좀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딱 작년 11월 1일이죠. 저희 한의원에서 이 뜸을 환자분들한테 시술한 지가 오늘로 딱 1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제가 뭐를 이제 알게 되었는지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조금 예전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원래 이제 대전에서 첫 임상을 시작을 했었고요. 사실 아이들 전문 한의원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뭐 유로 피드백이라는 어떤 내과학 응용한 기기라든지 또 이제 비염 네트워크에다 되게 아이들 비염을 주로 진료하는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단순한 진료 방식이었어요. 뭐 침도 거의 놓지 않고 아이들 뭐 상담하고 뭐 간혹 약을 짓고 뭐 한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 거기서 한 2년 정도 근무하고 이제 고향인 부산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처음에 제가 이제 인테리어 마치고 이제 세팅을 마치고 개업하기 이제 바로 얼마 전에 찍은 사진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ENT라든지 뭐 이렇게 코칠 같은 게 보이실 겁니다. 침대가 여기 하나 보이는데 밑에 저희 한의는 사실 침대는 저거 하나만 있었어요. 뭐 아이들 침 놓을 일은 사실 거의 없었고 간혹 뭐 이렇게 보호자로 따라오신 부모님들 뭐 침독하는 게 달아서 뭐 하루 10명 안팎 아이들이나 부모님들 진료가 아주 소규모의 이제 좀 특화된 한의원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변화의 한 계기가 부산시 한방 난임 사업이었어요. 이게 2014년도에 아마 처음 시작했던 걸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운이 좋게 첫 해부터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게 매뉴얼대로 이제 진료를 해야 되는 어떤 사업이다 보니까 난임 환자가 왔을 때 반드시 배에다가 이제 뜸을 한 15분 이상 올려줘야 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 당시에 이제 뭐 환기 시설이라든지 뜸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여지책으로 이런 거를 이제 인터넷에서 구해다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해드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뭐 시중에서 소위 돌뜸이라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전기로 충전하면 조금 있다가 이게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침 놔드리고 이제 이거를 배에 올려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사실 난임 환자분들 뭐 한 몇 명 정도 이제 겨우 오시는 거니까 제가 그분들 때문에 막 이렇게 연기나 왕뜸을 하고 환기 장치를 다는 거는 아직 좀 이른 것 같아서 이걸로 이제 지내게 되죠. 근데 이제 또 뭔가
저한테 이제 계기가 사실 생겼어요. 2년 정도 후에 부산시에서 그 치매 예방 사업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는 저도 그 부산시에서 이제 그 협회 이사로 있으면서 특히 이 치매 예방 사업에 제가 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치매 사업 매뉴얼에는 뜸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것 때문에 뜸을 한 건 아니고, 이제 왜 연세가 있는 환자분들이 오셔서 이제 이 치매 예방 사업 침 맞고 상담하고 이제 그냥 가기 아쉬우니까 이 한의원에는 뭐 뜸이나 뭐 다른 건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르신들은 저 돌봄으로는 도저히 그분들의 어떤 그 니즈를 전혀 충족시켜주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고민하다가, 왜냐면 사실 소아 전문 약간 한의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나도 뭔가 뜸을 좀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한의에서 많이 하고 있는 뜸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구의 어떤 여성 창업가가 만든 어연마루라는 뜸이고요. 이거 잘 아시겠지만 이게 충진구고 마야구고, 이건 이제 별뜸이라는 방식이고,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전자뜸인데, 저희가 다 보통 한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 테스트를 했었어요. 직원들이랑도 해보고, 이제 좀 아주 가까운 이제 환자분들, 단골들한테도 하면서 이제 반응을 조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다 나름 이제 장단점이 있고 좀 포인트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다른 뜸 방식을 결국 선택하게 돼요. 이거는 소쿠리 뜸이라고 우리나라 원래 민간에서 하던 방식인데,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대나무 소쿠리 위에다가 황토로 이제 외벽을 만들고, 그 밑에는 이제 두꺼운 종이를 깔고 볶은 소금을 깐 위에다가 이제 쑥을 태우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단점이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소쿠리가 다 소쿠리를 떼서 교체해야 되고, 그리고 어떨 땐 소금이 좀 탁탁 튀는 소리도 나고, 그리고 이 소금이 익으면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그런 여러 단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좋은 점은 이제 안전하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특유의 소금이 이렇게 열을 받아서 굳어가면서 내는 열감이 조금 달랐어요. 다른 뜸기랑은. 사실 대부분의 뜸기들은 이제 뜸을 공중에 띄워서 열기를 이제 공기중을 통해서 전파시키는데, 사실 제가 오늘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저거를 이제 태우게 되면 쑥은 사실 한 20분 정도 다 타거든요. 근데 소금이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소금의 열기가 이제 나머지 한 30분 이상을 책임지게 되는데, 열감이 조금은 독특합니다. 일반 다른 뜸기랑.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우리 쌤들의 어떤 그걸 받아들여서 저희 왕뜸으로 이제 이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몇 년 동안은 저희가 여기 밖에다가 썬팅을 해서 붙일 정도로 이제 소쿠리 뜸만 이제 저희 한의원에서 약간 특색 있는 아이템으로 자리 잡게 돼서 한 몇 년 정도 이제 여기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오늘도 제가 장뜸을 이제 2개를 가지고 왔는데, 이 뜸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하나 생겨요. 2021년도에 이제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외국인 환자들에게도 뭔가 어필할 수 있는 의료관광 상품을 제안을 하면 사업비 얼마를 주고 이렇게 상품화하는 지원을 해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때 또 아직 저희도 코로나 여파로 좀 시간도 있고, 저도 이제 이거를 외국인 환자 유치 이런 쪽에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어떤 전통 방식의 쑥뜸이 오히려 외국인들한테는 조금 뭔가 특색 있고 또 그 매력을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쪽에다가 사업자에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건 그 당시에 제가 거기다 냈던 그 PPT 자료들을 제가 이제 꼽아왔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런 발표 자리에 갔었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있고 한방뜬 무료관광이라 해가지고 이제 제 논리는 이랬어요. 그 일본이나 대만 같은 데 이제 저희가 여행을 가게 되면 일본 하면 온천, 뭐 대만 하면 발 마사지 이렇게 그 나라 하면 이제 딱 이렇게 연상되는 뭔가 그 여행의 필요를 풀 수 있는 관광 상품이 딱 떠오르지 않냐.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게 특별히 떠오르는 게 없다. 근데 이제 한국에는 수많은 한의원들이 있고 또 많은 곳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뜸을 즐기고 있는데 이런 뜸 중에 이제 좀 특색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관광상품화 해보겠다라고 이제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한의원 주변에 이제 뭐 광안이라든지 뭐 유명 음식점이나 뭐 이런 곳들과 이제 연계해가지고 관광상품화 할 거고 앞으로는 이제 뭐 일본이나 이런 데 이제 그 한방을 소개하는 어떤 강연들도 다니면서 우리나라 한의학을 알려서 나중에는 이제 한국의 한의학을 뭐 일종의 K컬처, K메디신으로 이제 뭐 도약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사실 이렇게 PPT장에서는 좀 혹평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당연히 저는 떨어질 줄 알고 막 실망해서 왔었는데 됐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담당 공무원이 왔길래 아니 그 자리에서 그렇게 나를 이렇게 창피를 들고 어떻게 내가 됐냐고 하니까 일단은 자기들도 그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의료기관 오랫동안 지원을 해왔는데 너무나 식상해 있다더라고요. 대부분의 그 몇십 년째 똑같다 하더라고요. 피부과, 성형외과 뭐 그래서 뭔가 좀 다시 새로운 게 필요했는데 그 다른 심사위원들이 저런 데는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우리를 밀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영세하고 좀 이런 저가 이렇게 됐다고 나중에 이제 뒤에 얘기를 듣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계기로 저희가 사업비 1,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도 많고 그 당시 뭔가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이제 수없이 그 직원들과 함께 실험을 했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뜸에 불을 붙이고 연기가 얼마나 나고 열기가 얼마나 지속되고 환기가 가능한지 그 적정 수준의 온도가 몇십 분 지속되는지 거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등을 일일이 다 그 짧은 동영상을 계속 찍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제일 처음 찍은 사진과 영상이에요. 원래 이 지금 앞에 있는 모델이 처음에 저렇게 시작했었어요. 약재를 일단 깔아놓고 그 위에 쑥을 주걱으로 일단 근데 무서워가지고 이제 환자한테나 사람한테는 못하고 일단 침대 위에다가 대갖고 계속 들춰봤어요. 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나. 혹시나 이제 뭐 저는 직원인데 다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연기도 느껴보고 뭐 냄새는 어떤지 등등 뭐 이게 제일 첫 영상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해보고는 이제 사람한테 해봐도 되겠다 싶어서 처음에 저만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해보기 시작을 했죠. 저도 해보고 이제 저희 직원들도 이제 해보기 시작했죠. 제가 지금 정확히 차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마다 뭔가 조금씩 변화를 줬어요. 약재 양을 늘린다든지 뭐 쑥의 양을 늘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건 제가 아마 이렇게 약재를 좀 더 깔았을 거예요. 아마 제가 해보고 뜨겁다 느끼면 저 다음에 하는 사람 뭐 약재를 좀 늘려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테스트를 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방식이 조금 뜨거울 때 이거를 드러낼 때 이제 쑥이나든지 약재가 쏟아지면서 이제 사람이 다칠 위험이 있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됐고, 밑에 삼배가 이제 우리가 모르게 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배가 불이 잘 안 붙을 것 같아서 삼배를 사실 고집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중간에 여러 사실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하게 됐어요. 지금과도 좀 모양이 다르죠? 이게 이제 또 처음 이 시도할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기 시작. 이제 이때부터는 저희가 조금 자신감이 붙었었어요. 왜냐하면은 누가 이제 뜨겁다고 소리를 지르도 우리가 빨리 드러내줄 수가 있어요. 전에는 사실은 저걸 아예 사실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다른 걸 알아보자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이 방식으로 하면서 저희도 이제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2달 동안 이런저런 실험을 하고는 그 10월 달에 한 달 동안 이제 한 200명 정도 저희 한년에 이제 그동안 내원했던 분들 상대로 초진은 하지 않고요. 단체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런 새로운 뜸을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데 뭐 관심 있는 분들 와서 이제 실험에 좀 참여해달라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이걸 시작을 했어요. 환기장치도 이제 그때부터 여러 가지를 이제 한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거 후드 방식도 그 당시에 시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테스트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이제 저희가 알게 됐죠. 그래서 이게 아마 그 마지막 밤이었을 때 10월 한 말쯤 됐을 거예요. 제가 테스트하고 이때쯤에는 저희도 물론 지금은 이거랑 조금은 달라졌는데 이때쯤에 저희도 이거 환자들한테 해봐도 되겠다라는 사실 자신감을 얻고 초진 환자분들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 뜸을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이거를 과연 사람들이 하려고 할까? 그리고 심지어 얼마를 받아야 되나? 그리고 뭐라고 홍보할 것인가? 사람들이 뭐라고 안내할 것인가? 등등 아주 여러 정말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 이 연기가 다른 뜸에 비해서 훨씬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기장치에도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비용도 계속 수정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지고 만약에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아마 이 엎드려 있는 제 머릿속에 이때도 정말 머리가 그때 번뇌를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는 혹시 당근 마켓이라고 혹시 하시나요? 대부분 아실 텐데 저희가 이제 당근에 그때 홍보를 이제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솔직히 당근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놀랐지만 이 뜸을 저희가 이제 온라인상에 이걸 올리고부터 사실 처음부터 반응이 좋았어요. 사람들이 일단 신기해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결국 이제 알아보다 결국 이제 공수가로 받다 보니까 비용도 부담이 없고 해서인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소개로 이제 많이 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사실 고생은 조금 했는데 제가 이제 냉정하게 봤을 때 성과라고 한다면 이제 저희가 이걸 한번 특허를 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과연 특허가 될까 이런 걸로 했는데 이제 대전에 원래 이제 특허 관련 일을 하다가 대전대 한의대를 진학했다가 이제 졸업은 못 하셨어요. 또 특허 일이 너무 많아지고 변리사대 한의대 다녔던 분이 계셔요. 그래서 우연히 또 그분을 알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걸 맡겼거든요. 근데 이거는 특허를 받을 수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랑 한 몇 달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특허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특허가 됐다는 거는 이제 이게 기술력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저한테는 좀 하나의 보람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가 그 뜸을 뭔가 이렇게 큰 뜸을 아주 많은 사람들이 했을 때 안전하고 냄새라든지 연기라든지 이런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 공간과 시스템을 계속 우리가 개발을 했었거든요, 시도를.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정착 단계에 왔고요. 환기 시스템은 정말 그 수도 없이 손봤어요, 계속. 저희 한의원 맨 처음 뜸할 때 환기 장치가 그 16분의 1마력짜리라고 우리 가정용구 화장실에 있는 그 환기, 그게 16분의 1마력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요거 두 개가 이제 2마력 두 개고요. 그리고 1.5마력 하나 1마력이 1.5마력은 그 샘들 좀 준비하는 공간, 1마력은 대기실에 걸어놔. 그러니까 그 16분의 1마력에서 지금 거의 뭐 한 층에 한 6, 7마력 정도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마력이 크면 이제 소음이 심하니까 그 소음을 잡기 위한 거, 왜냐하면 뜸뜨는데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안정기에 거의 적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동안에 제가 왜 이런 걸 걸리게 됐나 좀 소개를 드렸고요. 환자분들이 뭐 그래도 오시면은 많이 물어보세요. 저희 한의원은 정말 이런 분들도 많이 오세요. 나는 한의원 살면서 처음 와봤다. 뭐 이런 분도 많이 오시고 뜸을 처음 해봤다. 이런 분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할 때 이제 제가 주로 동의보감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동의보감 그 친구 편에 보면 그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 약과 침으로 해보고 참 어려운 환자들한테 이제 뜸을 해본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저희 한의원에 사실 뜸 들어 오시는 분들이 그 한 3분의 1은 사실 암 환자예요. 그리고 한 하루에 오시는 분들의 한 10분의 1은 대부분 그 희귀난치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런 뜸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그분들한테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부담스럽고 뭐 난소암 사기 뭐 이런 분들 어렵죠. 그리고 암을 2가지 갖고 있으신 분들도 많고.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요. 암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뜸을 몇 번 해보시고 선생님 어떤 그동안에 겪었던 힘든 점이나 삶의 질이나 이런 부분에 좀 나아지는 점이 있다면 한번 와서 해보시라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그분들도 저희한테 기대하는 게 사실 거의 그 정도니까 재발을 혹시 많은 데 도움이 될까 해서 그래서 이 문장을 제가 아예 한쪽 벽에 붙여놨거든요. 이제 크게 엑스하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이야기 많이 하는 게 이제 그 젊은 환자들도 뜸뜨러 많이 와요. 한 30, 40대 직장인들 특히 동의보감에 이제 하마자한테 이제 뜸을 뜬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젊은 분들은 뜸은 언제 하는 거냐고 하면 이 문장을 얘기해 주면서 몸과 마음이 좀 처질 때, 가라앉을 때 이럴 때 하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좋아요. 사실 30, 40대가 바쁘지 않습니까? 일도 많고. 그래서 실제로 뜸쓰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렴한 비용에 피로를 확 풀어가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얘기 많이 들어요. 그리고 침이나 뜸은 제가 동의보감에서 많이 근거하는데 동의보감은 왜 침은 너무 허증일 때는 조금 피하고 실증일 때는 이렇게 위주로 한다 했는데 뜸은 이제 한여러실에 다 이렇게 나름 의미가 있다는 문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환자분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해드려요. 특별히 가리지 않는다. 내가 자주 오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 책에도 동의보감에도 각각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너무 고려하지 말고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도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증상들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도 웬만해서는 당신은 뜸을 하지 말아라고는 거의 한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도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현재는 등이랑 배만 뜸을 하고 있는데
동의보감에 보면 이제 뜸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그 이제 가슴과 머리에는 이제 이 양기가 모이는 곳이니까 뜸을 자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되어 있고, 대신 등과 배는 자주 하는 게 좋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의무 유아한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건 뭐 진료 중에 이제 가능성이 있겠다면 이제 한번 체크해보면 되는 문제고, 사람들이 그러면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뜸은 일주일에 몇 번 해야 효과가 있냐. 저는 그냥 책을 먼저 언급을 해요. 자주 하면 좋다라는 언급이 있고,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 조금 중증인 분들 일주일에 보통 한 두세 번 오시고, 좀 시간이 아무래도 바쁘고 하시는 분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데, 선생님 스케줄에 맞게끔 하시면 그냥 된다. 근데 자주 하면 좋다는 말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원장님부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부위가 구별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 정말 우리 좀 저 같은 사람 말고 뭐 우리 교수님이나 연구소 같은 데서 조금 한번 테스트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순서를 정해놨더라고요. 만약에 어떤 환자가 등과 배를 같이 뜸을 뜬다고 하면 순서가 이제 양의 부위를 먼저 하고 무릎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등을 먼저 하고 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를 이제 같이 한다고 하면 이제 양의 부위가 가슴이 되지 않습니까? 가슴을 하고 이제 배를 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 한의원 환자분 중에도 이제 뭐 식도암 수술이나 이렇게 가슴 절개한 분들이 이제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에서 제가 큰 차이를 발견을 못했고요. 등배는 순서가 이게 맞는 것 같다는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 오셔서 하루에 2개를 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 지금 약간 좀 스트레이긴 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도 조금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이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침 놓고 뜸 뜨고 뭐 한약 처방하는 제 주된 관심은 이제 이런 쪽에 왜 누군가한테는 주로 오른쪽으로 문제가 생기고 왼쪽으로 문제가 생기냐 이런 건데, 사상의학에도 주석편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치림은 동의보감에도 보면 이제 왜 나이가 들고 기력이 떨어지면 뭐 몸이 어느 한쪽으로 저리거나 시리거나 뭐 힘이 빠지거나 하면 이게 앞으로 이제 풍이 올 수 있는 전조니까 예방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저기 좀 뒤편에 가보면은 이 풍을 이제 예방하는 데 있어서 뭐 좋은 숙명탕 같은 약도 좋지만 뜸을 꾸준히 하는 게 예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 이제 동의보감은 나이 많은 지금 그 당시 50세로 잡았는데, 저도 이제 조금 나이대가 있으시고 팔이라든지 뭐 어깨라든지 다리라든지 어느 한쪽으로 저리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면 제가 이 문장을 꼭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뜸 자주 하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문장 몇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앞으로 저의 말일 수도 있고, 감히 그냥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한의의 과일 수도 있는데, 8월 말인가 한의신문에 P2E 프로그램이라는 걸 이제 소개하는 기사가 났었어요. 한국한의학진흥원에서. 저희가 또 로컬에 있는 한의원도 관심 있는 연구 분야가 있으면은 자문을 해준다 해가지고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3가지를 보냈는데, 왜 뜸 청구에 보면은 왜 기기구술, 간접구에는 이제 뭐 간접해주구냐, 뭐 기기구술이냐 있는데, 간접해주구라는 건 사실 우리 왜 붙이는 작은 거 기준이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다 물어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협회, 학회, 신평원 이렇게 세 군데서 자문이 왔는데 그 안에 이제 재료대가 다 들어가 있다더라고 우리가 청구하는 비용 안에. 그래서 제가 저희 거 사진을 보내줬거든요. 아니 이 재료비랑 이 재료비가 같을 수 없지 않냐. 근데 내가 지금 이거를 지금 그 간접해적으로 청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합리적이라고 보느냐 하니까 자기들도 뭔가 이런 새로운 뜸이 개발돼서 만약에 카담이 연구할 가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원장님들도 얼마 전에 첨약시범 사업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의 재료대를 이 국가에서 산정해 주는 걸 보면 정말 의욕이 꺾여서 저보고도 이제 그럴 거면 표준화 객관화해서 가지고 오라 하더라고요. 몇백 그램이 들고 얼마만큼의 이게 소진이 되고 그걸 비용 산정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야 이거까지도 내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이제 답만 듣고 저는 이제 지금 좀 지켜보는 단계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아까 앞에서 제가 동의보감 보고를 원래 이제 이해 청구가 안 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는데 저희 한의원이 이제 남천동에 있는데 하단에서 택시 타고 오신 암환자분한테 내일 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은 100만 택시비가 얼마나 하더라 하여튼 그래서 오늘 그냥 2개 다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분명히 하나만 한 것보다 2개를 같이 했을 때 이런 조금 굉장히 소모된 환자들 오랫동안 항암을 하고 이런 분들 정말 차이를 느끼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물었어요. 이것도 사실은 임상적인 가치가 증명이 되면 이 이외 청구가 국가에 돼야 되지 않냐 했는데 그럴 거면 또 뭔가 이걸 갖춰야 된다. 굉장히 그 과정만 봐도 정말 개인이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야 이거 앞으로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이제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쭉 적어왔더라고요. 세 사람 다. 그래서 일단 그걸 읽어보고 야 진짜 나중에 내가 혹시나 내력이 된다면은 어디 연구 용역을 맡기든지 해가지고 이걸 해봐야겠다는 생각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제가 워낙 이런 거에 조금 저는 제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답답한 보통 제가 좀 만드는 타입인 것 같아 찾든가. 지금 왜 우리 3대 이제 오래된 쑥뜸 전통 방식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격연구 방식, 이제 격강구 방식이 있고 격상구를 개발하는데 지금 그 당시에도 사실 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하는 길을 같이 좀 해보고 있었는데 테스트를. 근데 갑자기 저는 이게 처음부터 사람이 많이 올 거라 생각 안 해서 나 하던 거 맞아야 하고 이게 너무 바빠져서 저게 이제 중단이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하는 방식이고요. 말 그대로 생강 마늘을 두껍게 잘라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쑥을 얹어하는 방식인데 저는 이거 말고 사실 좀 다른 방식을 생각하고 있는데 요거를 또 다음에 조금 제가 기회가 된다면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슴과 머리에 사용할 수 있는 수평기 개발도 지금 아까 동의보감에서 보셨지만 사실 자주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제 입장에서 별로 실용성은 없는데 근데 정말 간혹 이제 특별히 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에 하면 안 되냐든지 여기에는 다른 방식은 왜냐면은 이걸로 좀 약하다 하더라고요. 보통 이거를 그냥 얹으라고 하는데 제가 봐도 가슴과 머리가 양의 어떤 그런 게 모이는 곳이라면 열을 전달하는 방식도 조금 신부에 깊숙이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현재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건 일본이에요. 일본의 비전 백회구라는 어떤 모임에서 하는 큰 방식인데 이런 것도 조금 제가 기회가 된다면 좀 테스트해볼까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것도 상용화되면
다음에 또 뭐에 소개할 기회가 있을지. 과제 세 번째인데, 지금 요게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환자분들한테 하고 있는 방식이 소프리즘이고 벽광고 방식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은 생각을 쓰지 않고 이게 저희 사실 아주 메인 기술인데 사실 생각을 그 자리에서 바로 가야되는 게 한계가 있어요.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즙이 너무 많이 나오고 한꺼번에 몇십 명의 환자가 와서 뜸을 따려면 생각을 쟁여놓고 있자니 쉽게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건강을 적정한 정도의 물에 불려놨다가 적정한 사이즈로 분쇄해서 가는 게 저희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환자를 할 수 있게 된 계기고요. 건강을 상할 위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이제 충분한 양을 시켜놓고 저희가 맞게끔 갈아서 쓰고 있거든요. 이게 스타벅스일 겁니다. 스타벅스 메뉴판인데 저희가 앞으로 이게 이제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요거는 지금 밑에 생강을 진피랑 섞은 거예요. 7대 3이고 오늘 제가 아직 환자분들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거를 조금 더 다양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스타벅스처럼 이건 오리지널이라고 붙여놓고 왜 우리가 커피숍 가도 아메리카노도 있지만 라떼도 있고 뭐 이렇게 음료 다양하잖아요. 카푸치노도 있고 이런 식으로도 만들고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이것도 사실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인데 약재를 다리고 남은 찌꺼기를 재가공해가지고 그 약을 다렸던 환자한테 이런 식으로 뜸을 제공할 아이디어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뭐 식전 대보탕을 처음 받은 환자한테 식전 대보뜸을 해준다든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아이디어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이것도 그 당시 제가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특정 약재를 열을 좀 가했을 때 뜸을 뜨고 났을 때 특이 조금 약간 거북한 냄새가 난다든지 그리고 이게 녹용에 들어간 약재를 저희가 어디서 얻어와서 뜸을 떠봤는데 이 동물성 약재는 이렇게 굳으면서 이게 단백질처럼 이렇게 덩어리 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피스타링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환자들의 기호에 막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게끔 다양한 뜸을 지금 제공하려고 지금 이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후기인데 이 영화 뭐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영화를 보지는 않았거든요. 왜 요즘 유튜브 보면 영화를 이렇게 짧게 이렇게 편집해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저도 뭐 샤워하거나 뭐 쉬면서 이런 거 한 번씩 보는데 좀 어찌 보면 조금은 슬픈 얘기예요. 이 영화는 좋은 영화가 아주 잔인하고 얘도 아주 나쁜 역할인데 이 대사가 상품 깡패야. 근데 대사가 이상하게 저도 그때 조금 뭔가 조금 이렇게 다운돼 있어서 와닿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무슨 불안 환경에 살다가 결국 깡패가 됐는데 아주 잔인한 사람인데 이런 대사를 해요. 자기가 세상에 나와서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세상엔 이미 다 주인이 들어가고 있는 대사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뺐던가 아니면 이제 그 사람이 하지 않은 험한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자신도 처음에 이제 고생을 많이 했고 그런데 이제 이 선배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해도 모르겠는데 우리의 현실도 저희가 지금 뭔가 힘이 있어서 누군가 뺏을 수도 물론 뺏으면 안 되죠. 남들 뺏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정말 남들이 하지 않는 이런 힘든 거를 해야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생각을 제가 최근에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조차도 아직 국가나 이런 데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근데 뭐 그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물어서 이제 그러고 싶으면은 네가 어떻게 해라라는 답을 받았으니까 정말로 억울하면 이제 해야죠. 그 과정을 밟아야죠. 그 어제인가 민족의학 신문이 저희 한일 마필 그첫 페이지에 보니까는 뭐또막 불황인가 그러면서 어떤 한의사분 인터뷰로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어떤 그 항목이 필요하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그래서 좀 길게 봤을 때는 저도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